극초음속 미사일을 자랑하던 막대한 힘이 이제 생존을 위해 중세시대로 퇴보했습니다. 더 이상 탱크는 없고 보급품을 나르는 당가기만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물류동맥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참우는 영하 30도의 얼음광과 같습니다. 이제 이 혼란의 가장 치명적인 타격이 추가되었습니다. 연료 부족. 군인들은 얼어 죽지 않기 위해 그들의 위치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크렘린의 무적의 장갑차들은 그 자리에 고철더미로 변했습니다. 이것이 푸틴의 전쟁 기계가 완전히 붕괴된 순간입니다. 이 물류 재앙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러시아 군대의 전투 방식, 즉 그들의 유전 코드를 살펴봐야 합니다. 서방 군대와 달리 러시아 군사 전략은 밀어내기 물류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 시스템의 중추는 전적으로 철도입니다. 모스크바는 대량의 탄약과 연료를 기차에 실어 전선 뒤 주요 역에 쌓아두고 거기서부터 부대에 배분합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수적입니다. 작동하는 철도 노선과 그 기차를 채울 대규모 정유소입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와 정보부대는 바로 이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딥스트라이크라는 작전을 통해 러시아의 물류 동맥을 체계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러시아 남부 전선에 공급하는 주요 동맥, 즉 정유소에 대한 공격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026년 2월 12일 밤 볼고그라드의 루코일 정유소에 대한 공격은 평범한 드론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연간 1,500만 톤의 처리 능력을 가진 이 시설은 사실상 남부 군사지구의 주유소였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은 정유소의 가장 중요한 장치인 증류탑을 목표로 삼아 시설을 몇 달간의 수리 과정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이는 완전한 가동 중단을 의미합니다. 볼고그라드의 가동 중단은 전선으로 흐르는 디젤의 간이 근원이 마르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계획은 단순히 생산을 중단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저장된 재고도 파괴하고자 했습니다. 크림반도의 퍼도시아 석유 터미널은 반도와 남부 우크라이나 점령군을 위한 최대 연료 저장소였습니다. 2025년 10월 이 거대한 시설에 대한 공격은 25만 톤의 연료 비축을 며칠 동안 불타오르는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퍼도시아의 화재는 러시아 군대의 비축 물자를 제거하고 그들을 일일 생산에 의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볼고그라드와 크라스노다르의 다른 정유소 폭격으로 생산이 이미 중단되었습니다. 이것이 물류 체인의 첫 번째 주요 단절이었습니다. 공급원이 고갈되었습니다. 저장소가 불타버렸습니다. 정유소와 저장소가 타격을 받자 러시아 물류 담당자들은 제한된 연료를 전선으로 보내기 위해 철도에 더 많은 것을 실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막이 시작되었습니다. 내부에서의 사보타주. 크림반도와 점령지에서 활동하는 아테시 파르티잔 운동은 러시아의 마지막 희망인 철도망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2026년 2월 7일 심페로폴 근처에서의 사보타주는 크림반도와 헤르손을 잇는 주요 철도 연결을 끊었습니다. 이 행위는 단순한 철도 파괴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전선으로 향하던 연료 열차가 발이 묶여 쉽게 공격 대상이 되었고 수천 톤의 연료가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열차가 멈추자 러시아 군대는 역사상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인 도로 운송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철도 중추를 끊으면서 러시아는 수많은 연료를 안전한 철도 차량에서 꺼내어 수천 대의 작고 보호되지 않은 느린 탱커 트럭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이것은 물류 악몽이었습니다. 한 배의 기차가 운반하던 연료를 운반하기 위해 수백 대의 트럭이 필요했고 이 트럭들은 우크라이나의 FPV 드론에게 고속도로에서 쉬운 표적이 되었습니다. 2026년 2월 10일자 ISW 보고서는 이 강제적인 변화로 인해 슬로비안스크, 크라마토르스크 선상의 러시아 물류 효율성이 즉시 40% 감소했다고 기록했습니다. 러시아 군대는 철도 속도에서 도로 혼란으로 떨어졌고 이 혼란은 보급품을 기다리며 전선에서 부대가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민간인처럼 보이는 유조차, 임시로 구성된 호송대, 그리고 기차를 대체한 비조직적인 운송은 추진 교리가 실패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 조사는 러시아 군대가 연료가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운송할 시스템도 잃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생산시설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저장구역이 불탔습니다. 운송 라인이 파괴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연료 공급선이 끊긴 거대한 군대의 점진적인 정지였다. 헤르손의 전차 대대 지휘관에게 그 의미는 간단했습니다. 보급창은 비어있고 증원군은 오지 않으며 적의 드론이 도처에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 군대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작전 마비입니다.
이러한 물류 체인 혼란의 현장 현실은 통계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뼛속까지 시린 추위와 절대적인 무력감입니다. 정유소 폭격과 기차 운행 중단은 최전선에 있는 러시아 군인들에게 마지막 1km가 치명적인 함정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6년 2월 9일자 정보보고서는 헤르손 주 안에 있는 러시아 군대가 여유를 절약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을 확인했습니다. 군사문헌에서 이 명령은 공격을 중지하고 현재 위치에 머물며 죽음을 기다리라는 의미입니다. 영하 20도의 우크라이나 평원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 연료를 절약한다는 것은 탱크의 엔진을 끄고 히터를 끄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전 통신에 반영된 공포는 상황의 심각성을 드러냅니다. 군인들은 탱크를 시동할 수 없고 얼어붙을 위험에 처해 있으며 연료 부족으로 인해 대피 차량이 그들에게 도달할 수 없다고 보고합니다. 이 상황은 비전투 사상자라고 불립니다. 적의 공격이 아니라 자체적인 물류 부족으로 인해 병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연료가 부족해지면서 러시아 군대는 기술 시대에서 단절되어 마치 매드맥스 영화처럼 기괴한 생존 투쟁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현대 장갑차가 움직이지 못하게 되자 러시아 지휘관들은 절망 속에서 역사의 먼지 쌓인 페이지로 돌아갔습니다. 텔레그램 채널에서 유포되고 확인된 이미지들은 21세기 초강대국이 탄약과 보급품을 전선으로 운반하기 위해 말과 당나귀를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상상해보세요. 수십억 달러의 S-400 시스템으로 보호되는 전선에서 러시아 군인이 탄약을 운반하려고 진흙 속에서 당나귀를 밀고 있는 모습을. 이 이미지는 러시아 군대의 황폐한 상태를 가장 명확하게 상징합니다. 물류가 붕괴되어 기계화된 차량이 근력과 짐승으로 대체되었습니다. 하지만 절박함은 동물 사용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연료 탱크가 계속 공격을 받자 러시아 군대는 전쟁 범죄에 해당하는 방법인 인간 방패를 사용했습니다. 장코이 지역의 보고서에 따르면 군사 탄약과 연료가 민간 슈퍼마켓 체인이나 상업회사에 속한 트럭으로 운송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지휘관들은 우크라이나 드론을 혼란시키기 위해 민간 교통 속에 물류를 숨기려 하고 있습니다. 트럭은 FPV 드론에 인식되지 않도록 고철, 녹슨 격자, 안티드론 그물로 덮여 있습니다. 이러한 임시 방어구는 인원이나 화물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군대가 빠진 무력함을 보여줄 뿐입니다. 전선의 이 얼어붙은 상태는 도미노 효과로 방어선을 약화시킵니다. 연료 부족으로 움직일 수 없는 탱크는 고정된 표적이 됩니다. 우크라이나 포병은 좌표가 알려져 있고 기동할 수 없는 이 금속 더미들을 쉽게 사냥합니다. 전선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연료 부족이 단순한 작전상의 차질이 아니라 존재의 위협임을 보여줍니다. 군인들은 얼어붙고 탱크는 작동하지 않으며 탄약은 당나귀로 운반되고 대피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러시아 군대의 사기가 꺾이는 전환점입니다. 규율이 무너졌고 생존 본능이 명령을 따르는 의무보다 우선시되었습니다. 마지막 킬로미터는 이제 러시아에게 넘을 수 없는 절벽이 되었으며 물류 체계가 붕괴되고 군대는 현대 전투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전선의 연료 위기가 우크라이나 드론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림의 가장 어두운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 군대를 갉아먹고 있는 것은 대규모 내부 부패와 부식, 그리고 외부 공격입니다. 물류 라인이 좁아지면서 제한된 연료는 권력과 부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기관 HOR에 의해 폭로된 스캔들은 이 부패의 정도를 드러냈습니다. 체첸 지도자 람잔 카디로프에게 충성하는 아흐마트 부대는 전선의 러시아 병사들을 위한 디젤 연료를 훔쳐 암시장에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동료들이 참에서 얼어붙고 있을 때 이들 부대, 일명 틱톡대대는 군대의 생명선을 빨아들여 주머니를 채웠습니다. 이 밀수 네트워크를 폭로함으로써 HOR은 연료뿐만 아니라 러시아 군대 내의 배신 네트워크도 드러냈습니다. 한편으로는 동사하는 군인들을 생각해보세요. 한편으로는 연료를 훔쳐 팔고 있는 동맹들. 이 순간이 바로 크렘린의 권위가 사라지고 계급 체계가 무너진 때였습니다. 이 연료 위기는 탱크를 멈추게 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전략적 시야를 가렸습니다. 현대의 방공 시스템
S-400과 배형 레이더는 구출력 발전기와 수많은 연료가 필요합니다. 연료 공급이 중단되자 발전기는 멈추고 레이더는 회전을 멈췄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먼저 연료를 공격하여 러시아를 눈멀게 했고 이제 이 눈먼 상태를 이용해 훨씬 깊숙이 공격할 수 있습니다. 크림반도 상공은 레이더 오작동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미사일의 고속도로가 되었습니다. 연료 부족으로 러시아의 난공블럭의 방공망에 구멍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전략적 체크메이트 위치로 러시아 군사교리가 무너졌고 위기가 이제 전선에서 러시아의 본국, 민간인의 일상생활로 번졌습니다. 크림반도의 점령 행정군은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1인당 휘발유 판매를 20리터로 제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유소에서 95 연료를 찾는 것이 불가능해졌고 긴 줄과 싸움이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석유가 풍부한 러시아의 중심부인 예카테린부르크와 같은 지역에서 디젤 연료가 배급된 것입니다. 세계 최대 에너지 수출국 중 하나가 더 이상 자국민에게 휘발유를 판매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쟁은 멀리 있고 삶은 정상적이다라는 크렘린의 환산이 무너진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전쟁 경제의 실패는 단지 군사적 패배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폭발의 도화선이기도 합니다. 초강대국이라고 주장하는 국가가 시민들에게 휘발유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을 볼 때 신뢰의 벽이 무너집니다. 러시아는 마치 자신의 석유 바다에서 목말라 죽어가는 거인과 같습니다. 자원은 있지만 이를 처리하고 운송하며 사용하는 시스템은 우크라이나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폴란드 외무장관 시코르스키가 말했듯이 전쟁은 한쪽의 자원이 고갈될 때 끝난다. 오늘날 러시아에 고갈된 자원은 단지 석유가 아니라 전쟁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 자체이다. 정유소가 불타고 철도가 끊기고 군사장비와 탄약이 당나귀 등에 실려 운반되는 군대는 아무리 수가 많아도 현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마지막 킬로미터는 더 이상 러시아에게 물류 용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제국의 꿈이 끝나는 극복할 수 없는 거리입니다. 크렘린은 깊은 타격 전략에 무력합니다. 첨단 미사일 대신 중세의 어둠이 전선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 물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얼어붙은 전선은 자포리자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스크바까지 후퇴하는 붕괴의 물결로 변할 것 같습니다. 에너지 대국인 러시아는 자체 에너지에 빠져들고 있으며 이번 겨울은 러시아 군대에게 추운 계절일 뿐만 아니라 종말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PPR 글로벌의 독점 분석에 대해 계속 알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주세요.